안녕하세요. 차이티입니다. 오늘 그냥 수능 중국어 문제 한번 풀어보다가 아주 디테일하게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부분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중국어 문제 저랑 같이 몽땅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이번 문제도 그렇고 전년도 문제, 그 전년도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다 보니까 수능 중국어가 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이제 드는 생각이 있어서 이것도 간단하게만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능 중국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시작 부분에 성조 문제 2개, 단어 문제 3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문법 문제 4개가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문맥을 파악하는 대화문이라든지 아니면 정보를 찾는 문장이라든지 이렇게 독해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네, 일단 성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단어를 암기를 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범위 안에 있는 그 단어들을 미리미리 잘 암기를 해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단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것들을 쭉 보니까 전부 다 비슷한 한자, 다이어, 유의어들을 구분하는 문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자가 조금 비슷하게 생겨서 구별이 어렵다거나 범위 안에 있는 단어들 중에서, 그리고 한 단어의 의미가 여러 개여서 잘 구분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단어 두 개가 의미가 정말 너무 비슷해서 구분하기가 좀 힘들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따로 빼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면은 아주 대비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법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것 외에 또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문법별로 예외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꼭 하나 두 개씩 정말 많이 나올 때는 이제 전체 4개 문제가 전체 다 그렇게 예외적인 것들로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별로 가지고 있는 이제 예외적인 사항들 꼭 정리 따로 해두시고 끝까지 꼼꼼하게 챙겨보신 다음에 시험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해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제가 보니까 HSK 4급 수준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부터 문법까지 기본기는 이제 확실히 되어 있어야지 시험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외에는 평소에 꾸준히 단어 암기를 하면서 이제 독해를 하루에 하나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주일에 최소 2-3개씩이라든지 독해를 계속 하는 그 훈련이 미리 되어 있으면은 큰 어려움 없이 풀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론 제가 이제 수능 중국어 기출문제를 전부 다 살펴본 게 아니라 그냥 최근에 기출문제 몇 개만을 살펴본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요렇게 접근을 하면은 네, 충분히 좋은 점수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그림의 발음기호 중 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라고 했는데요. 항상 첫 번째 문제는 이 유형의 문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가 나올 때 왼쪽에 성모 2개가 나오고 오른쪽에 운모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보기를 보시고 성모가 해당하는 성모가 있는 단어를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운모, 물론 다들 이렇게 푸실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모르니까 네, 말씀을 드리면은 뒤에 이제 맞는 운모가 있는지를 골라보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보도록 할게요. 또어죠. 자, 성모 D 있나요 위에? 있죠. 그럼 일단 이거는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 두 번째 sure입니다. 성모 SH 있나요? 없죠. 그럼 이건 정답일 리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 3번 짜오 Z, 성모 Z 있나요? 있죠. 그럼 이거 일단 체크해두고, 4번 xiao, 성모 X 없죠. 5번 하오, 성모 H 없죠. 자, 그러니까 1번하고 3번 중에 고르면 되는 거예요. 자, 1번은 또어니까 우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어가 있기는 있는데 사성으로 있죠, 여러분. 우어로 있죠.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아니고 3번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짜오 되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문제를 보면은 니身体好吗? 라고 해서 身体에 밑줄이 그어져 있죠. 身 일성이고 티 3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보기를 또 보도록 할게요. A는 幸福 4성 2성, 그 다음에 B는 恭喜 1성 3성. 자, 그러면 B를 일단 골라줘야 되겠죠. 성조 배열 똑같죠. 1성 3성으로. 자, 그 다음 C를 보니까 词典 2성 3성이죠. 이건 아니고요. 그 다음 D를 보면은 铅笔 1성 3성 성조 배열 똑같습니다. 그래서 B하고 D가 있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비슷한 한자를 비교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A하고 C인데요. 자, A하고 C는 틀린 게 없으니까 볼 필요가 없겠죠. B하고 D를 보면 되는데, 자, B, 타이지, 쥐엔에서 어떤 글자가 틀렸을까요? 바로
지가 틀렸습니다. 네. 자, 보기에 써져 있는 요 지는 여러분 급수 등급을 나타내요. 그래서 HSK 3지, 4지 할 때 그 지가 이 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년 할 때, 년지 할 때 그 지가 바로 이 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타이지 취엔 할 때 쓰는 지는 뭘까요? 바로 이 지입니다, 여러분. 네, 발음은 똑같지만 한자가 다르죠. 이 지 같은 경우는 정점, 극도 이런 걸 나타내요. 그래서 남극, 북극, 난지,北지 이렇게 할 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도보어로 써서 허지러 이렇게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 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는 초조처인데 요 주자가 이상하죠, 여러분. 네, 여기 써 있는 주는 삼성입니다. 주 이렇게 읽고요. 이거는 조직, 그룹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초조처의 주는 어떤 주죠? 요 주를 쓰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주 같은 경우는 세내다, 세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조처라고 하면은 아, 빌려서 타는 차구나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은 더 잘 기억이 나실 거고 그리고 이제 한자 같은 거 이렇게 비슷한 한자들 구분하실 때는 어느 정도 한자 풀이를 해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맛보기로만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지 봤잖아요. 네. 이거 급수, 등급 나타내는 이 지 같은 경우는 왼쪽에 실사자가 있죠. 그러니까 실로 급수나 등급을 엮어서 점점 올라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도 괜찮고 그리고 세내다 세주다 요주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벼화자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세금을 벼로 냈대요, 여러분.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뭔가가 막 위에 그릇이 여러 개가 쌓여져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또 내고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은 이제 딱 봤을 때 구분이 바로 되실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다이어를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2번 땅입니다, 여러분. 네, 이 땅 같은 경우는 맞다, 담당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뭐뭐로, 의로,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땅父母的应该好好照顾孩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부모를 맡고 부모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인가에는 당연히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당연히 好好照顾孩子 아이를 잘 보살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래서 땅이 들어가면 아주 자연스럽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보면은 我姐姐特别喜欢咖啡她拿咖啡当水喝라고 했어요. 자, 我姐姐 나의 언니 혹은 누나는 特别喜欢咖啡 커피를 유달리 아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리고 她拿咖啡当水喝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다 쥐다라는 뜻이 아니라 목적어로 이제 앞으로 끌고 올 때 사용이 되는데 무엇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패턴으로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 A 땅 B라고 하면은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 이렇게 봐주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나 카페 커피를 땅 술이 아니라 물로 여기다 간주하다. 네, 그리고 뒤에 흐어 마시다가 있죠. 그러니까 커피를 물로 간주해서 마신다. 그러니까 커피를 물처럼 마신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도 땅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의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게 뭐냐면은 이제 맞다, 담당하다라는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될 때는 땅 일성으로 읽고요. 그리고 뭐뭐로 여기다 간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을 할 때는 땅 사성으로 읽는다라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고 이제 보기를 보시면은 1번에는 카이가 있잖아요. 카이를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의미가 열다, 시작하다죠. 이 문장에 들어갔을 때 네, 말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3번 같은 경우는 t인데 이거는 또 대신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이 되지 않고 그 다음 4번은 샹, 담다 혹은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로 대표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 역시나 말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tn인데 이건 또 첨가하다라는 뜻이요. 역시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2번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네, 체크 한번 더 해주시고 계속해서 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유의어를 비교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일단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路上이 있고요. 그 다음 빈칸이 있고 一家超市就进去买了些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은 现在决定不了. 그 다음에 빈칸이 있고 找机会再谈谈吧 라고 되어 있죠. 네, 일단 A에 들어갈 단어는 찐구어가 되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찐구어하고 통구어하고 비교를 하는 건데요. 목적어가 이제 장소일 경우만 이제 놓고 보면은 찐구어는 앞을 지나고 경유하는
경유하는 그런 의미고요. 통고어는 통과하는 네, 그런 의미예요. 말 그대로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앞에 루상이 있으니까 당연히 지나다, 경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찡구어가 딱 어울리겠죠. 이 루상 찡구어라는 거는 루구어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지나다, 경유하다라는 뜻이고 그 뒤에 이자超市이 있으니까 한 슈퍼마켓을 지나다가 就进去买了些菜라고 되어 있죠. 바로 들어가서 장을 봤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 B에 들어갈 단어는 이호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호라이하고 란호하고 이호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바로 실전에서 떠올려서 쓸 수 있게 제가 비교를 조금 해드리면은 호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의 어떤 한 시점 을 기준으로 놓고 그 이후를 말할 때 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라고 할 때 허라이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 란호 같은 경우는 더 구분이 쉽습니다. 이거는 연이은 동작의 순서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하고 라고 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라는 그런 의미로 란호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호 같은 경우는 정말 말 그대로 이후, 앞으로 라는 뜻이에요. 어떤 시간의 이후를 나타낼 때는 편하게 이호를 쓰시면 되는 건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은 现在决定不了 지금은 결정을 할 수가 없고 以后找机会再谈谈吧라고 해서 以后, 이후, 앞으로 그러니까 나중이라는 그 시간을 이호가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找机会 기회 봐서 再谈谈吧 다시 이야기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호를 써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는 거고요. 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6번 문제를 보면은 밑줄 친 这张照片을 표현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A를 봐보세요. 这张照片真特别. 이 사진은 진짜 특별해요. 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 사진에 대해서 묘사가 되어 있죠. 6人, 6명의 사람이 张开 펼치다, 벌리다란 뜻이에요. 자, 펼쳐서, 벌려서 무엇을? 双臂라고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밑에 이 단어 뜻도 있기 때문에 바로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양팔을 벌려서 做星星的样子, 별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팔을 가지고 별의 모양을 만든 거는 1번밖에 없는 거죠. 2번 보시면은 이제 팔로 별의 모양을 만든 게 아니라 별 머리띠를 하고 있는 거고 3번은 손가락으로 별의 모양을 만든 거고 4번은 그냥 동그랗게 네, 꽃받침 네, 포즈를 취하고 누워 있는 거고 5번은 하트 모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단어를 잘 체크를 해두시면은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빈칸 앞뒤만 먼저 봐주면 되겠죠. 자, 빈칸 앞을 보시면은 你可以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你可以的와 세트로 쓸 수 있는 표현을 고르면 되는 거겠죠. 일단 이 你可以的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문제 없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자연스럽게 연결하면서 세트로 쓸 수 있는 표현을 골라주면 되는 건데 자, 1번 보기를 보면은 나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칭찬을 들었을 때 약간 이제 겸손의 의미를 담아서 아유 아니에요 어디가요 이런 뜻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아니야 어디가, 어울리지가 않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은 짜요가 있습니다. 화이팅이 있어요. 이거 너무 잘 어울리죠 여러분. 너는 할 수 있어, 잘 될 거야, 화이팅, 어울리는 하나의 세트 표현이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3번은 환영, 환영합니다, 안 어울리고요. 4번은 祝贺你, 축하합니다, 이것도 안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5번은 真抱歉, 정말 미안합니다, 이것도 안 어울리죠. 네, 이렇게 해서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세트로 쓸 수 있는 표현들 이제 덩어리로 많이 외워두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 문제를 보면은 SNS에서 대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은 이라고 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하나씩 대조를 해가면서 소거하면서 답을 찾아야 되겠죠. 네, 자, 일단 1번 보기를 보면은 运动鞋 多少号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운동화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있죠. 자, 그런데 위에 보니까 39호 나와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거는 대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2번 보시면은 运动鞋是谁的 라고 해서 이 운동화는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했는데 맨 위에 보면은 卖我的运动鞋 라고 되어 있죠. 나의 운동화를 팝니다 라고 해서 내 거라는 거, 小李 거라는 거를 알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다음 3번 보시면은 运动鞋卖多少钱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운동화를 얼마에 파는지를 물어보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300元 卖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대답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3번도 정답이 아니고 4번 보시면은 多少钱买的运动鞋 라고 되어 있죠. 네, 얼마에 산 운동화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600元 买的 라고 대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그런데 5번을 보시면은 在哪儿能取到运动鞋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어디에서 운동화를 이제 가져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경우는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다음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일단 위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박물관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인 거죠. 첫 번째는 사진 찍으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큰 소리로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안에서 막 뛰어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빈칸 앞에 这样이 있고 뒤에는 자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不会影响到别人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这样 이렇게 그리고 빈칸에 들어가야 될 게 이러이러해야 잘 비로소 不会影响到别人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가 되는 건데요. 자, 일단 1번 보기 보시면은 旅行 여행이 있고요. 2번은 跑步 달리기가 있습니다. 3번은 使用 사용이 있고요. 4번은 回答 대답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참관 참관하는 게 있어요. 자, 박물관에서 여행할까요? 달리기 할까요? 사용할까요? 대답할까요? 참관할까요? 당연히 참관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礼貌的 참관, 예의 바르게 참관하다, 예의 있게 참관하다라는 걸 넣어주시면은 这样礼貌的参观才不会影响到别人 이라는 의미가 아주 문맥에 잘 맞게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그림을 보니까 엄마의 말풍선 안에 빈칸이 있고 그 밑에 快去取筷子라고 해서 빨리 가서 젓가락을 가지고 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위에 어떤 말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문장이 이어질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1번을 보시면은 이 지바오지어즈바라고 했어요. 자, 같이 만두를 빚자라고 했는데 지금 그림을 보니까 만두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1번은 정답이 아니고요. 2번 보시면은 桌子上没有碗이라고 해서 상 위에 그릇이 없다, 밥그릇이 없다라고 했는데 없기는 없는데 엄마가 하는 말은 젓가락을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정답이 아닌 거죠. 그다음 3번을 보시면은 你去买些饺子라고 해서 너 가서 만두 좀 사와라라고 했는데 만두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别用手拿饺子라고 되어 있죠. 손으로 만두를 집지 말아라. 그럼 이거는 손으로 만두를 집고 있는 모습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손으로 집지 말고 젓가락으로 집어라 라고 하는 거니까 젓가락을 가지고 오라고 했구나. 이 문맥도 연결이 잘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은 你手里有筷子라고 해서 너의 손에 젓가락이 있다라고 했는데 젓가락 없죠. 만두가 있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닌 겁니다. 10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은 1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빈칸 앞뒤가 짧기 때문에 가볍게 훑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明天你去医院的时候我跟你一起去吧. 내일 너 병원에 갈 때我跟你一起去吧. 내가 너랑 같이 갈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이러이러하게 대답을 하면서 이어서 오는 말이 뭐냐면은 我自己去就可以了라고 했어요. 나 혼자 가면 돼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 어떤 말이 오겠어요? 당연히 거절하고 사양하는 말이 오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골라주면 되는 건데 보기 A를 보면은 没关系라고 해서 괜찮아 라고 사양하는 말이 왔죠. 그래서 일단 A를 체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B를 보면은 可不是이라고 해서 그건 아니야 라는 뜻인데 이거는 의미상 맞지가 않죠. 네, 자, 그 다음에 C를 보면은 不用了라고 해서 그럴 필요 없어 라고 사양하는 말이죠. 그래서 C도 될 수가 있겠죠. 체크를 하면은 A, C 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네, 그래도 D까지 한번 보면은 팅리더라고 했는데 이거는 너의 말대로 할게 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네,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사양하는 말이 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1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위의 내용도 살짝 봐야 될 것 같아요. 위에야 我也想参加 나도 참가하고 싶어. 나도 들어가고 싶어. 你上次说的 너가 저번에 말한乒乓球 탁구 兴趣班 취미반 정도가 되겠죠. 탁구 취미반에 들어가고 싶어 라고 했더니 이제 뭐라고 말을 시작하냐면은 快来一起学吧 빨리 와서 같이 배우자. 그 다음에 괄호가 있고 网上就能报名이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데 자, 1번 보기를 보면은 只能打电话报名이라고 되어 있죠. 오직 전화로만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데 밑에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어 라고 한 걸 보면은 1번은 정답이 아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你已经不需要学了 라고 했어요. 너는 이미 배울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배우고 싶다고 하는데 그리고 같이 배우자고 했잖아요.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2번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은 报名方法特别简单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하다. 이거는 잘 어울리죠, 여러분. 네. 빨리 와서 같이 배우자. 여기 신청하는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 인터넷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맥 연결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계속해서 보면은 4번 보시면은 왕상报名 来不及了라고 되어 있는데 来不及라는 거는 이미 늦었다라는 뜻이죠. 네. 근데 이제 인터넷에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걸 보면은 또 4번도 맞지 않는 거고. 그다음에 5번 보면은 兴趣班的课结束了라고 되어 있죠. 취미반 수업은 끝났다. 근데 앞에서 같이 배우자고 한 걸 보면은 또 5번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네, 끝까지 봐도 3번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않으셨죠? 네, 계속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는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일단 A가 있는 대화를 좀 보도록 할게요. 这次出去玩我准备什么 라고 해서 이번에 우리 나가서 놀 때 나 뭐 준비하면 돼? 라고 했더니 你人来就行了. 너라는 사람만 오면 就行了. 오케이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몸만 오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떤 말을 하고 너는 몸만 오면 돼 라고 했을까? 일단 A 부분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를 보면은 都交给我吧. 다 나한테 맡겨? 이거는 맞는 말이죠. 일단 1번 체크를 해두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은 各准备各的. 각자 준비하자 각자의 것을. 그러니까 각자 자기 것 준비하자. 근데 이거는 몸만 오면 돼 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일단은 요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은 你买点肉吧. 고기 좀 사와 라고 했는데 몸만 오라고 해놓고 고기 좀 사와 너는 몸만 오면 돼. 어울리지 않죠? 네,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什么都不用带 라고 해서 아무것도 가지고 올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거는 네, 어울리는 거죠. 아무것도 가져올 필요 없어. 아무것도 챙길 필요 없어. 넌 몸만 오면 돼. 어울리죠. 그래서 일단 4번도 빼놓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면은 你都准备好了. 너는 이미 다 준비 다 했어. 그걸 어떻게 알죠? 어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번하고 4번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참고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B가 있는 대화를 한번 보면은 在这儿玩怎么样? 이라고 했죠. 여기서 노는 거 어때? 라고 물어보니까 답변을 하면서 이어서 下次我还想再来 라고 했죠. 다음번에 나는 또 다시 오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좋다와 관련된 말이 앞에 오겠죠. 네, 자 그러면은 일단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하고 4번만 체크해보면 되겠죠. 자, 1번 보시면은 我觉得很开心. 나 너무 즐거워. 이거는 잘 어울리지 않나요? 나 너무 즐거워. 다음번에 또 다시 오고 싶어.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冷得想回家 라고 해서 너무 추워서 집에 가고 싶어 라고 했어요. 추워서 집에 가고 싶어? 근데 나 다음번에 또 다시 오고 싶어. 이건 좀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면은 둘 다 긍정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부정적인 거기 때문에 추워서 집에 가고 싶다라는 거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궁금하실 수 있으니까 2번, 3번, 5번도 보도록 할게요. 2번에는 我带的太多了 라고 해서 나 물건을 너무 많이 챙겼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정말 상관없는 말이죠. 네, 그리고 3번은 吃得非常香 이라고 해서 맛있게 먹었어 라고 하는데 뭔가를 맛있게 먹었냐고 하는 질문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전혀 상관이 없는 말이고 그 다음에 5번 보면은 风景都一样 이라고 해서 풍경이 다 똑같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좋은 쪽의 답변이 아니잖아요.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그냥 그렇다라는 그런 부분의 답변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도 결론적으로 정답은 1번이라는 거. 네, 자 그다음 계속해서 1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문장을 다 보는 수밖에 없겠죠. 문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도록 할게요. 你怎么这么晚才回来 라고 했죠. 이거는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我等了一个多小时呢 라고 해서 나 1시간 넘게 기다렸잖아 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문장은 这样我才不会担心 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내가 걱정을 안 하지 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이어서 보기 문장도 보도록 할게요. A를 보시면은 我担心坏了 라고 해서 나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디에 어울리는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에 대입을 시켜보면은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나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잘 어울리죠? 네, 일단 요거 체크해두고 그 다음에 혹시 모르니까 그 밑에도 쭉 보면은 나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나 1시간 넘게 기다렸잖아. 이거는 언뜻 보면은 이제 맞는 것 같지만 어울리는 것 같지만 이게 늦은 사람이 할 말은 아니죠.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문장에 대입을 시켜보면 나 걱정돼 죽는 줄 알았어. 이렇게 해야 내가 걱정을 안 하지. 이건 정말 아예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A가 제일 첫 번째 문장에 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 이어서 B 문장을 보면은 那你也该先打个电话 라고 했죠. 그래도 먼저 전화를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어디에 어울릴까요? 그래도 먼저 전화를 해야지. 나 1시간 넘게 기다렸잖아.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늦게 온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거죠. 그 다음 문장에 보면은 그래도
먼저 전화를 해야지. 그래야 내가 걱정을 안 하지. 잘 어울리죠? 네, 그래서 이 B는 제일 마지막 문장에 오게 되겠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C는 두 번째 문장에 오게 되는데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下雨的时候不好打车. 비가 올 때는 택시 잡기가 쉽지 않아. 그리고 나는 1시간 넘게 기다렸잖아. 이것도 어울리죠? 네, 그래서 C가 두 번째 문장에 들어가게 되면서 순서는 A, C, B 순서가 되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광고문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대조를 해가다 보면은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싱지티엔 부야오만표라고 해서 일요일에는 입장권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일요일에 대한 특이사항이 적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쭉 보다 보면은 관련된 내용이 없죠. 그리고 시간을 보면은 2022년 1월 31일 월요일부터 2월 6일 일요일까지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입장권 가격이 50위안으로 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봐도 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장권을 사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바로 나와버린 것 같아요. 1번이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도 하나씩 살펴만 보면은 2번 보기에 덩후에요. 카이그 싱치라고 해서 등불 축제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된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광고문 제일 첫 번째 줄에 써 있죠. 덩후의 시간 등불 축제 시간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라는 거 써 있죠.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보면은 表演时间比亮灯时间短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공연하는 시간이 등불을 밝히는 시간보다 짧다라는 건데 이거는活动内容보면 알 수가 있죠. 자, 看灯 하는 시간 그러니까 看灯이라는 건 등불을 보는 거죠. 그래서 亮灯时间 등불이 밝혀져 있는 시간은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이고요. 그 다음에 看表演 공연을 보는 시간 그래서 表演时间 공연하는 시간은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입니다. 자, 공연하는 시간이 등불을 밝히는 시간보다 짧죠. 네, 이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보면은 亮灯时间是每天4个小时 이거는 방금 확인했다시피 네, 등불을 밝히는 시간은 매일 4시간이라는 거 맞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를 보면은 想提灯游公园的人可以买灯이라고 되어 있죠. 네, 자, 디등이라는 거는 이제 D가 들다잖아요. 등불을 드는 겁니다. 여기 있는 그림과 같이. 그래서 등불을 들고 여공園공원을 쭉 돌고 싶은 사람은 可以买灯 등불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맨 마지막에 보면은 디등 여공園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活动 내용 안에 네, 보면은 灯可在公园门口 이라고 해서 등은 공원 입구에서 살 수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 아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6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방송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도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대조를 해가면 되겠죠. 네, 자, 일단 1번 보기를 보면은 최종 후보는 3명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사회자가 한 말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을 보면은 最后3位 누구누구누구 都唱完了 라고 해서 자, 최후의 3인이 모두 네, 노래를 다 불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최종 후보가 3명이라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옳은 내용이니까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투표 방법은 문자 전송이다 라고 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发短信 投票라고 했어요. 자, 发短信 문자를 보내서 投票 투표를 한다라는 거죠. 투표 방법은 문자 전송 맞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투표 종료 시간이 1분 남았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은 离投票结束只有1分钟了 라고 했어요. 리라는 거는 어디로 붙어져. 投票结束 투표가 끝나는 것으로부터 只有1分钟了 오직 1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1분 뒤면은 투표가 종료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은 투표수와 노래 점수를 합산한다라고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쭉 읽어봐도 찾아볼 수가 없죠.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노래 점수라는 말 자체가 써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5번도 보면은 한 사람이 한 번만 투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맨 마지막 줄 보시면은 每人只能发一次短信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은 오직 한 번만 문자 전송을 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 걸 보면은 이 말이 곧 한 번밖에 투표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 16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1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 그냥 한번 시작했는데 문제가 많네.
지금 입에서 살짝 단내가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계속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보기를 보고 하나씩 대조를 해가면 되겠죠. 네. 자, 일단 첫 번째 보기를 보면은 A 看过我的姐姐라고 해서 A는 我的姐姐라는 이 영화를 본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일 첫 번째 줄에 A가 한 말을 보면은 听说我的姐姐不错 듣자니까 我的姐姐라는 이 영화가 不错 괜찮대, 재밌대, 我很想看 나 되게 보고 싶어 라고 하는 걸 보면은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보기를 보면은 B 已经买了电影票라고 되어 있죠. B가 이미 영화표를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B가 한 말을 보면은 那你负责电影票我来买晚饭怎么样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너가 영화표를 책임지고 영화표를 사고 내가 저녁밥을 살게 어때? 라고 한 거를 보면은 B가 영화표를 이미 샀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옳지 않기 때문에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기를 보면은 A和B 约好 3点半 见面이라고 해서 A하고 B는 3시 반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세 번째 줄에 A가 한 말을 보면은 电影 4点 开始 영화는 4시에 시작하니까 我们30分钟前 우리는 30분 전에 在电影院门口见吧 영화관 문 앞에서 만나자라고 했잖아요. 4시에 시작하니까 30분 전에 만나자라고 했으니까 3시 반에 만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4번, 5번도 봐야 되겠죠. 한번 보면은 4번 보기는 A和 B 在电影院附近吃饭이라고 해서 A하고 B는 영화관 근처에서 밥을 먹는다라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죠. 그래서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다섯 번째 보기를 보면은 A和 B 打算吃晚饭看电影이라고 해서 A하고 B는 밥을 먹고 나서 영화를 볼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4시에 영화고 3시 반에 만나자고 했으니까 이거는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18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빈칸 뒤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所以我都是走着去学校라고 했죠. 그래서 나는 항상 걸어서 학교에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말에 이어서 이 이야기가 옳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我家离学校不太远이라고 했어요. 우리 집은 학교로부터 별로 멀지 않아. 이거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은 학교로부터 별로 멀지 않아. 그래서 나는 항상 걸어서 학교에 가. 잘 어울리죠. 자, 일단 요게 정답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시험 문제를 직접 같이 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혹시 모르니까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2번 보기를 보면은 我家门前就有车站이라고 해서 우리 집 문 앞에 바로 정류장이 있어 라고 했는데 걸어서 학교를 간다고 했는데 정류장을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2번은 알맞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보면은 我坐爸爸的车去学校라고 했어요. 나는 아빠 차를 타고 학교에 가. 그래서 나는 항상 걸어서 학교에 가. 말이 전혀 안 되죠. 네, 3번도 정답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보면은 自行车今天停在学校 자전거가 오늘 학교에 세워져 있어. 이것도 이제 이게 항상 걸어서 학교를 간다라는 것과 오늘 자전거가 학교에 세워져 있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를 보면은 堵车的话还是地铁方便이라고 했어요. 차가 막히면은 아무래도 지하철이 편리해. 그래서 나는 항상 걸어서 학교에 가. 전혀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18번의 정답은 역시 1번이었다라는 거. 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빈칸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빈칸의 앞뒤만 보는 것만으로도 문장에 따라서는 앞에만 혹은 뒤에만 보는 것만으로도 답이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 문맥 파악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읽는데 그럴 때는 이제 가볍게 읽어도 되고 빈칸 앞뒤만 조금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빈칸 앞에를 보면은 想是想 원하기는 원하는데 不过 그러나 라고 되어 있죠. 네, 일단 문맥을 조금 더 파악하기 위해서 윗부분도 살짝 보면은 周末有个表演 주말에 공연이 하나 있는데 你想不想跟我一起去看 너 나랑 같이 보러 갈래? 라고 한 거죠. 그때 같이 너랑 같이 보러 가고 싶기는 한데 그런데 라고 하면서 이제 이어지는 말을 고르면 되는 건데요. 자, 일단 1번 보기를 보면은 那个表演很精彩 그 공연은 매우 멋있어, 훌륭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네, 맞지가 않죠. 네, 나도 너랑 가고 싶긴 가고 싶어. 그런데 그 공연 아주 멋있어, 훌륭해. 이게 무슨 말이죠? 자, 그리고 2번을 보면은 2번 보기를 보면은 很想跟你一起去 정말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너랑 가고 싶긴 가고 싶은데 그런데 정말 너랑 가고 싶어. 말이 안 되죠. 네. 자, 그리고 3번 보기를 보면은 我当然想去看看. 나 당연히 좀 가서 보고 싶지. 이것도 네,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4번 보기를 보면은 没什么特别的安排. 별로 특별한 일정은 없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못 가는 건데 특별한 일정이 없다라는 건 이것도 역시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5번 보기를 보면은 周末时间很紧张
紧张이라고 해서 주말에는 시간이 좀 타이트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가고 싶기는 가고 싶은데 그러나 못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말의 시간이 좀 타이트해라는 말이 아주 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 20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빈칸 앞에를 보니까 风景也好, 小动物也好, 풍경도 좋고 작은 동물도 좋고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자 전체적인 문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想在墙上挂一张照片. 나는 벽에다가 사진 하나를 걸고 싶은데 你说风景好呢还是小动物好呢? 네가 보기에는 풍경 사진을 거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작은 동물 사진을 거는 게 좋을까라고 했더니 이제 대답으로도 거의 다 괜찮아. 风景也好, 풍경도 괜찮고 小动物也好, 작은 동물도 괜찮고 하면서 이어지는 말인데요. A를 보면은 再好不过了라고 해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를 보면은 好不到哪儿去 라고 해서 다 거기서 거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A하고 B 같은 경우는 잘 어울리지 않죠. 어떤 거 걸까 라고 했을 때 다 괜찮아. 풍경도 좋고 동물도 좋고 하고 되게 긍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긍정적이지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라고 할 때 어울리는 말은 아니죠. 한계를 정해서 와 이건 정말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인 거고 B 같은 경우는 이제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죠.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거 다 좋아 라고 하는 건데 다 거기서 거기야 라는 말이 이제 맞지가 않는 거죠. 네, 그리고 C를 보면은 各有各的美 라고 해서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는 너무 잘 어울리죠. 풍경도 그렇고 작은 동물도 그렇고 각각의 아름다움이 있는 거다. 이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으면서도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C 정말 잘 어울리고요. 그 다음에 D를 보면은 只要好看就行 이라고 해서 보기 좋기만 하면 됐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너무 잘 어울리죠. 풍경도 좋고 작은 동물도 좋고 보기 좋기만 하면 된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C와 D가 있는 5번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21번 보도록 할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早不下晚不下 라고 했어요. 자, 早不下晚不下라는 거는 이제 여기서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비 내리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겠죠. 일찍 내리지도 않고 늦게 내리지도 않고 딱 어떨 때 내렸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문맥을 보면은 怎么下雨了? 왜 비가 내리지? 看起来下午爬山是不可能了. 보니까 오후에 등산하는 거는 안 되겠네, 불가능하겠네 라고 하니까 是啊, 맞아, 早不下晚不下. 일찍 내리지도 않고 늦게 내리지도 않고 我们到山附近了. 우리가 산 근처에 도착하니까 到下起雨来了. 비가 내리기 시작하네. 자, 뭐예요? 일찍 내리지도 않고 늦게 내리지도 않고 딱 우리가 등산하려고 산 근처에 도달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네 라는 거니까 이 말은 곧 雨不该下的时候下了 라고 해서 이제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할 때 내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네, 1번 보기 같은 경우는 本来以为会下雨. 원래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이웨이가 들어갔다면은 뒤에 아닌 게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죠. 비가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비가 안 내리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비가 내리고 있는 거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보기 보면은 下山的时候没有雨. 산에서 내려올 때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건데 아직 산에 오르지도 않았죠. 네, 그리고 3번 보기를 보면은 早上和晚上都不下雨. 아침하고 저녁에 다 비가 내리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니죠. 네, 일찍 내리지도 않고 늦게 내리지도 않고 딱 지금 이때 내린다. 정말 내리지 말아야 될 이 타이밍에 내린다. 이 말이기 때문에 3번 아니고요. 그 다음 5번은 下不下雨爬山都没问题.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등산하는 거에는 뭐 문제 없어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아무래도 등산을 못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5번도 아니겠죠.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밑줄 친 쩌에 해당하는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밑줄 친 쩌 바로 보이죠? 그 뒷부분 보도록 할게요. 这是在地上练习书法的活动이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땅 위에다가 서예를 연습하는 활동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서예라고 하니까 일단 고를 수 있는 게 1번하고 4번하고 5번 정도가 되겠네요. 네, 서예를 하고 있는 거. 4번이 서예하고 있는 거 맞겠죠? 네. 자, 그런데 1번 같은 경우는 종이 위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도자기 위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가 바로 땅 위에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 4, 5번 중에서 우리는 5번을 정답으로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땅 위에다가 글씨 쓰는 거, 물로 쓰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이것도 같이 참고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3번 문제입니다. 빠진에 관한 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하나씩 대조를 해보면 되겠죠. 자, 일단 빠진의 출생지 나와 있는지 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줄 제일 오른쪽에 보면은 1904년 出生在四川 成都라고 되어 있죠. 네, 1904년 사천 성도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네, 나와 있으니까 이건 정답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빠진의 대표 작품 나와 있는지 볼까요? 자, 보면은 두 번째 줄 맨 끝에서부터 보면은 他最有名的作品이라고 해서 그의 가장 유명한 작품 자春秋 세 가지 언급이 되어 있죠. 네, 대표 작품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수상 경력인데요. 빠진의 수상 경력 언급되어 있는지 볼까요? 자, 수상 경력은 네,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对中国现代文学有很大的影响이라고 해서 중국 현대 문학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은 써 있지만 수상 경력에 대해서는 언급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자, 그리고 4번 작품 내용. 빠진의 작품 내용이 나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 세 개의 작품은 写了一家人 한 가족의 从 1919년 1919년부터 到 1924년 1924년까지의 生活 생활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제 쓰고 있고 讲了那个时候的社会问题라고 해서 그때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기 때문에 정답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빠진의 집필기간 나와 있는지 볼게요. 집필기간 보면은 두 번째 줄에 1932년 1931년부터 到 1940년 1940년까지 빠진 写出了 빠진은 썼다라고 하면서 내용이 연결이 되고 있죠. 네, 집필기간도 나와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마라샹궈에 관한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하나씩 대조를 해가면 되겠죠. 네, 자, 일단 1번 보기를 보면은 스촨 요리이다, 사천 요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밑에서 세 번째 줄 A가 한 말을 보면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这两种菜, 이 两种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마라탕, 마라탕하고 마라샹궈, 마라샹궈를 말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요리는 요마, 요라, 얼얼하기도 하고 맵기도 하다. 네, 그런데 이제 뒤에 너가 있으니까 얼얼하기도 하고 맵기도 한 스촨 차이, 사천 요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천 요리 맞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기를 보면은 얼얼하면서도 맵다. 이거는 방금 얘기가 나왔죠. 요마, 요라. 얼얼하기도 하고 맵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정답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보면은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 언급되어 있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줄 A가 한 말을 보면은 最近韩国开了很多麻辣香锅店이라고 했죠. 요즘에 한국에는 많은 마라샹궈 음식점이 문을 열었다.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곧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니까 정답 아니고요. 자, 그 다음 4번 보기를 보면은 재료를 데쳐서 먹는 요리이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마라탕, 마라샹궈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그래서 사실 문장을 읽지 않고도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닌데 마라샹궈는 데치는 거 아니고 볶는 건데 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시험 문제니까 문장에 의거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A가 한 말을 보면은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마라탕, 是烫一下菜和肉再吃이라고 했어요. 마라탕은 탕이샤, 이 탕이 데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뜨겁다라는 뜻도 있지만 데치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 뜨거운 곳에 담갔다가 빼는 거니까. 네, 그래서 차이허로 야채하고 고기를 데쳐서 먹는 게 이제 마라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거는 마라샹궈가 되겠죠. 마라샹궈 是炒菜라고 되어 있어요. 炒菜 야채를 볶는 거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마라샹궈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5번 보기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자기가 먹고 싶은 재료를 넣는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밑에서 두 번째 줄 가장 오른쪽부터 보면은 可以放各种自己喜欢吃的东西炒라고 해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넣고 볶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아닌 거죠.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제 몇 개 남았죠, 여러분? 살짝 허리가 아프려고 하는데. 25번 문제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문제는 쌍꺼이엔이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건데요. 쌍꺼이엔이 삼국연의를 뜻하는 거죠. 듣기만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하나씩 대조를 해보다 보면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1번 보기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오른쪽부터 보면은 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翻译成很多种外语라고 해서 많은 외국어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써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2번 보기를 보시면은 위나라 위주로 서술되었다. 위나라 위주로 서술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밑에서 세 번째 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삼국지 삼국지가 主要讲的是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魏国的历史 위나라의 역사입니다. 자, 삼국지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이 위나라의 역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三国演义 삼국연의 보도록 할게요. 三国演义 主要讲的是 삼국연의가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내용은 蜀国刘备的故事 총나라 유비의 이야기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말인 거죠. 위나라 위주로 서술된 거는 삼국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 겁니다. 조금 어렵다 싶으면 정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옛날에 이렇게 많이 찍었었는데.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를 보면은 영화나 게임 등으로 각색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맨 마지막 줄에 보면은 被改编为电影游戏等이라고 해서 이제 영화나 게임 등으로 이제 각색되었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를 보면은 三国志에 근거한 역사 소설이다. 삼국지에 근거한 역사 소설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것도 이제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보시면은 根据历史书三国志写的历史小说 그러니까 이제 역사책 삼국지에 근거해서 쓰여진 역사 소설이다라는 게 쓰여 있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기를 보면은 려베이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 유비의 이야기를 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 아까 봤었죠. 네, 이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 25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2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일단 빈칸 앞뒤만 보도록 할게요. 上个星期用上来表示 빈칸的时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上个星期用上来表示이라고 했잖아요. 上个星期의 상이 뭐예요, 여러분? 지난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지난이라는 거는 어떤 시간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보면 되는 건데 자, 1번은 将来 미래고요. 2번은 现在 현재고요. 3번은 以前 예전이고 4번은 所有 모든이고요. 5번은 合适 적합한입니다. 자, 뭐가 정답이 되겠어요? 지난이니까 以前 예전이 되겠죠. 정답은 3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문법 파트에 들어섰습니다. 보니까 그쵸. 네 문제만 풀면은 끝입니다, 여러분. 빠르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의 카드로 완성할 때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문맥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카드만 보면 될 것 같은데 A에 날이 있고 B에 지츠가 있고 C에 취고가 있습니다. 자, 지츠 보는 순간 동량보 들어간 문장이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이거는 어떤 순서로 만들어야 될까요? 去过几次那儿 일까요? 아니면은 去过那儿几次 일까요? 정답은 去过那儿几次라고 해서 C, A, B 4번이 정답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동량보어가 있는 문장에서 목적어의 위치는 동량보어의 뒤가 맞지만 이 목적어가 지시대사나 인칭대사일 경우에는 동량보어의 앞으로 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외적인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꼭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계속해서 28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1번 보기부터 5번 보기까지 쭉 보니까 1번 보기에는 사용된 동사가 취엔, 권하다, 권고하다. 그리고 2번 보기에는 찌어, 3번 보기에는 랑. 여기서 찌어는 랑하고 같은 뜻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뭐뭐 하도록 시키다, 뭐뭐 하게 하다, 허락하다. 그리고 4번 보기에는 칭, 요청하다, 한턱 내다. 그리고 5번 보기에는 야오지오, 요구하다. 이렇게 동사가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쭉 보니까 공통점이 겸허식 연동문을 만드는 동사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자, 일단 겸허식 연동문 같은 경우는 일단 쉽게 봤을 때 어떤 형태로 문장이 만들어지죠? 누가 뭐뭐 하다, 누구에게 뭐뭐 하도록의 순서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으로 놓고 문장을 보면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1번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他劝我多睡一会儿 이라고 했어요. 타, 그녀가 劝, 권하다, 권고하다, 我, 나에게 多睡一会儿, 좀 더 자도록 맞춰지죠. 네, 그러니까 그녀가 나에게 좀 더 자라고 권했다, 권고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히 틀린 점이 보이지가 않죠. 네, 자, 그럼 이건 정답이 아니고 두 번째 보기를 보면은 마마 부지아워 왈电脑라고 해서 마마 엄마가 부지아오, 부지아오는 여기서 부랑의 뜻이죠. 그래서 뭐뭐 하게 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는다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워 나에게 왈电脑 컴퓨터 하도록이라고 해서 엄마가 나에게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한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부정부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동사 앞에 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틀린 부분이 전혀 없고요. 세 번째 보기를 보면은 你让眼睛休息休息吧 라고 되어 있죠. 네, 너는 让 뭐뭐하게 해라. 眼睛 눈에게 休息休息좀 쉬도록. 네, 웬만하면 다 똑같이 맞추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눈을 좀 쉬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문장 끝에서 어기조사 바가 딱 있으면서 가볍게 명령의 어기를 더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딱히 부정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기조사도 문장 끝에 제대로 잘 위치를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딱히 틀린 부분이 없죠. 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기를 보면은 我几年前请过他来我家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딱 읽으면서도 어딘가 이렇게 딱 걸리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꼬의 위치입니다, 여러분. 네, 부정부사나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동사 앞에 위치를 시키는 건데 동태조사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동사를 중심으로 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징 뒤에 꾸어가 오는 게 아니라 라이 뒤에 꾸어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我几年前请他来过我家라고 해야 정확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해석을 해보면은 我 나는 几年前 몇 년 전에 칭 여기서 이제 초대했다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초대했다라는 뜻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요 칭이. 그래서 초대했다 타 그에게 라이워지야 우리 집에 오도록. 근데 이제 라이 뒤에 꾸어가 들어갔으니까 나는 몇 년 전에 그에게 우리 집에 오도록 초대한 적이 있다. 그를 우리 집으로 초대한 적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너무 직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문장 순서를 기억해두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봐두시면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5번 보기도 마무리로 보면은 老师没要求我们带手机来 라고 되어 있죠. 老师 선생님께서는 没要求 자 부정부사 메이가 동사 앞에 첫 번째 동사 앞에 잘 위치해 있죠. 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我们 우리에게 带手机来 핸드폰을 가지고 오도록. 그래서 선생님은 우리에게 핸드폰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시지 않았어요가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8번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29번도 보도록 할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밑에 있는 A, B, C, D 문장들을 쭉 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바가 쓰여져 있죠. 네, 바자문에 대한 문제입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정답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옳은 문장은 B하고 C입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문장이 A하고 D인데요. 일단 바자문 관련해서 문제를 풀 때는 바자문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기본적인 이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외에는 예외적인 부분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정말 대표적인 그 예외의 경우가 문제로 나온 거예요. A 같은 경우에는 你把丢的伞找得到吗?找得到 가능 보어가 들어가 있죠. 바자문의 기타 성분으로 유일하게 쓰일 수 없는 보어가 바로 가능 보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능 보어를 딱 보는 순간, 바하고 가능 보어를 같이 보는 순간 아 이거 틀린 거구나 하고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이제 D 같은 경우는 비교적 쉽죠, 여러분. 바자문에서 부정부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바로 바의 앞이죠. 그런데 D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바 앞에 있지 않죠, 여러분. 보세요. 他把想说的话都没说出来 라고 해서 동사 앞에, 수로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문장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A하고 D 틀렸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3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거 풀고 나서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왜냐면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으면은 거의 대부분이 최소한 답이 2개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정답도 역시나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도 주의하시고 저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A, B, C 문장을 쭉 한번 보면은 이거는 실더 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일단 A 문장 같은 경우는 我是在商店见到的他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장은 옳은 문장일까요? 틀린 문장일까요? 정말 이거 언뜻 봤을 때는 딱히 틀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실더 강조 관련해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진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틀린 문장입니다, 여러분. 네, 일단 실더 강조를 사용한 문장에서 목적어가 일반 목적어라면은 이 너의 위치는 목적어 앞도 되고 뒤도 돼요.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 목적어 앞에 두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데 이 목적어가 인칭대사다.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너의 위치는 목적어 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옳게 고치면은 我是在商店见到他的 라고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B 문장 보시면은 你哥哥哪一年回的国 이거는 오히려 뭔가 틀린 것 같은데 싶지만 맞는 문장입니다. 回国 이게 이합동사잖아요. 그래서 回가 동사 수로 부분인 거고 国가 목적어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 목적어인 国의 앞에 너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你哥哥 너의 오빠 형은 哪一年 어느 해에 回的国 귀국한 거니? 라고 질문하는 거 아주 정확한 문장인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 B입니다. 자, 그다음에 C 문장을 보면은 我来学汉语的不来玩的라고 되어 있죠. 이건 읽으면서도 살짝 어색한데 왜냐면은 不叠 실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네. 자, 이게 정확한 문장으로 말하려면은 我来学汉语的不是来玩的 라고 해야지 맞는 거거든요. 나는 중국어를 배우러 온 거지 놀러 온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실더를 강조의 역할로 사용을 할 때 실은 생략이 가능하죠, 여러분. 그런데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这나 나로 시작을 할 때와 부정문일 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더 강조가 들어간 문장을 만들 때 이게 부정문이다 라고 한다면은 부 뒤에 반드시 실을 써줘야 된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부터 30번 문제까지 한번 쭉 풀어봤는데 그냥 디테일하게 해석 안 하고 가볍게 왜 이게 정답인지만 딱딱딱딱 짚어서 문제 풀이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 금방 하겠지? 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또 하얗게 불태웠네요. 이걸 또 언제 편집을 할지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푸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수능 중국어를 조금이라도 접해보면서 그 감을 익힐 수도 있는 거니까